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투를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문신충은 과연 타투를 후회할까?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셀프 Q&A처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타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하신 분은 많이 없었지만, 이제 봄,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또 타투의 계절이잖아요.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지를 뽑아봤고, 제 얘기를 덧붙여서 답변처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타투가 총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에 말씀드리자면, 손가락에 3개 있고요, 팔에 3개 있고요, 다리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총 7개 있습니다. 타투를 처음으로 새긴 곳은 어디인지, 처음으로 새긴 타투가 뭔지, 그리고 왜 그 도안을 선택했는지. 일단 저는 좀 특이하게 처음으로 타투를 새긴 부위가 손가락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손가락 안쪽은 좀 쉽게 선택할 수도 있는 부위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왜냐면 손 안쪽이 손을 워낙 자주 씻다 보니까 되게 잘 지워지는 부위로 유명해서 헤나처럼 사라지는 의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쪽에도 받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 손가락 안쪽 이거랑 바깥쪽에 있는 이 다리랑 같은 날에 동시에 첫날 타투를 2개를 했습니다. 이 2개가 맨 처음에 했던 타투고, 왜 그 도안을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달은 우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향이나 컬러나 달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한 거고, 이렇게 타투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는 아무 의미 없이 했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자음이 미음, 이응, 시옷이어서 이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중학교 때부터 제 약간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타투를 언젠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 처음 타투로 이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핸드포크로 처음 타투를 받았어요. 타투 방식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핸드포크랑 머신 타투 이렇게 2개거든요. 손은 워낙 잘 지워진다고 해서 저는 핸드포크로 타투를 받았고, 핸드포크는 그냥 바늘에다가 냅다 색소를 묻혀서 그냥 찌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타투가 잘 남아있어요. 원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뭐 살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 타투들은 아직까지 잘 남아있습니다. 타투를 받고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기는 그 타투에 관한 유명한 그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 타투 후뚜맛이라고. 먼저 타투를 받고 나중에 두드려 맞자, 부모님한테. 근데 저도 선 타투 후뚜맛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타투를 하겠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귀엽다, 이랬던 반응이었던 것 같고, 부모님은 엄마가 처음에 이제 먼저 발견을 하셨는데 제가 가리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대충 이렇게 보시고, 얘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더니 시험 기간에 심심해서 손가락에 낙서를 했나 보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도 똑같은 낙서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해난지 타투인지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타투를 하니까 어머머 그냥 얘 좀 봐, 약간 이랬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자기는 볼펜으로 그린 줄 알았다, 그 정도 반응? 저희 부모님은 막 엄청 심각하게는 뭐라고 야단치거나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이제 전공도 그렇고 부모님이 그나마 덜 걱정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아팠던 타투 부위는 어디인지. 제가 타투를 한 부위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고, 손가락, 팔목, 팔 안쪽, 허벅지, 이 중에서 어쨌든 꼽는다면 무조건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손가락 안쪽. 여기가 제일 아팠습니다. 그 타투 고통 계급도라는 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투를 받는 부위마다 어디가 제일 아픈지, 극한의 고통, 간지러움, 다른 어느 부위가 그 같은 급인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탑 티어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리터치 받을 때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블로그에 한번 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진이 남아있으면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생에 느꼈던 고통 중에 탑 2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다. 피어싱 지금은 다 막았는데 트라거스도 뚫었었고 별존도 뚫었었고 다 뚫어봤거든요. 그 고통과 비교도 안 된다. 타투를 하고 나서 생긴 웃긴 뭐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받았다는 그 타투 있잖아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냐고 물어보셨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순서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인가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인가? 아무튼 심지어 그 오징어 게임 어떤 사진? 어떤 포스터에는 컬러도 아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약간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억울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징어 게임보다 제가 먼저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고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던 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타투에 대해서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는 행위 자체는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타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없는 분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봤던 경험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정말 개의치 않는데 그런 질문과 물음은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 타투에 대해서도 이 타투 보고 딸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대충 보면 살짝 딸기 같기도 하거든요. 딸기가 아니라 그 수류탄입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이제 사진상에서는 딸기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타투 하나를 꼽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투는 이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받은 타투가 아무래도 가장 신중했다고 해야 되나? 나이 먹고 한 거여서 그런지 가장 나중에 한 타투 이게 마음에 들고요. 불꽃 무늬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약간 고양이가 숨어있는 것 마냥 이스터에그 마냥 살짝 넣었는데 아무튼 이 불꽃 무늬를 제일 마음에 들고 이 위치 자체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위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겨울에는 아예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고 여름에도 마음만 먹으면 긴 반팔을 입거나 칠부만 입어도 가려지는 부위이고 적당히 보여주고 적당히 가르고 싶은 사람한테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쓰면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살짝 보이고 이 부위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도안이나 사이즈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이거에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 불꽃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타투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도안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땐가 제가 목 뒤에 불꽃이 있는 분 타투를 봤는데 그걸 보고 불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좀 나중에 제일 최근에 받은 거죠. 가장 오래 고민했던 타투인 만큼 가장 후회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나. 그만큼 타투 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있고요. 타투마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아까 이제 남의 타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던 거에 같은 연장선인데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졌는데 타투를 의미를 담아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그냥 예뻐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도안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많을지 제 생각엔 약간 반반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의미를 담아서 하는 사람들이 꽤 없습니다. 저도 몸에 있는 거 절반은 의미가 있고 절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물어보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별거 아닌 이유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이유라 하나하나 이제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워서 저도 주변에서 이거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좀 얼버무렸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깊숙하게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치만 이제 저는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짚어보자면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이랑 시그니처랑 관련된 타투고요. 이거 달 아무 의미 없고 이제 이 손가락 이거가 아마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던 타투인 것 같아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엄청 또렷해요. 이것도 제 이름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응 시옷이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관련된 뭔가 무늬를 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패션이다 보니까 그 패션과 관련된 것도 하나 넣고 싶었고 이제 많은 의미를 담아서 짬뽕을 시킨 거죠. 이 타투에 아마 의미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해에 옷걸이가 있는 이 무늬를 세탁 방법 기호를 좀 따라서 만들었고 원래 세탁 기호는 이렇게 옷걸이가 달려있는 세탁 기호는 없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반 가려져 있는 건 직사광선이 아닌 데서 옷을 걸어라 이런 의미로 알고 있고 옷걸이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도안의 의미는 그렇게 되고 왜 이제 새겼냐면 이것도 좀 어렸을 때 아마 21살, 2살 때 새긴 것 같은데 이제 그때의 마음으로는 내가 평생 패션업에만 종사하겠다. 여기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런 걸 넣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진로나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도안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패션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타투에 참견하지 않는 쪽에서 종사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좀 자신감 있게 여기에 타투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손목에 있는 것들은 제가 타투는 총 7개인데 사실은 8개째예요. 얘를 리터치를 받은 타투거든요. 그래서 안에 자세히 보면은 숨어있고 그림이 이 아래에는 이제 옷핀이랑 클로버를 넣었었는데 그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타투였는데 도안과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에 커버업을 했고요. 커버업 할 때는 그냥 그 도안을 덮을 만한 예쁜 걸로 하고 싶어서 큰 의미가 없어도 그냥 예쁜 타투를 하자. 그리고 좀 그냥 안 질릴 만한 도안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도안 선택의 이유였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도안을 넣은 겁니다. 이거는 하트 모양 수류탄이고요. 심장 수류탄.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린데이의 앨범 커버입니다. 근데 그냥 예뻐서 했다. 그린데이 영업을 리틈 타서 해보자면 노래도 다 되게 의미가 있고 마인드도 되게 건강하시고 저희 이제 아빠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한을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년도에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스탠딩석을 끊었는데 그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6년째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내한을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물론 유명한 그룹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발 현대카드 분들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에브리데이 그린데이라고 레터링이 있고요. 그 그린데이의 의미를 담기도 했고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에 담아서 그린이라고 넣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손글씨인데 이 손글씨를 선택한 건 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레터링이 없었을 때는 좀 너무 멀리서 봤을 때 위치 선택이 살짝 잘못돼가지고 약간 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전해서 여기 레터링을 넣었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손글씨로 했는데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불꽃은 이제 아무 의미 없다. 허벅지의 타투가 굉장히 커요. A4 용지 4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로 한 17cm? 그거는 저희 아빠가 찍으셨던 사진을 허벅지에 했습니다. 허벅지에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반점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릴 겸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저희 아빠는 제가 그 허벅지에 그 타투가 있는지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대놓고 했다고 말씀드리거나 보여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뭐 그렇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가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 이 영상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타투를 하게 된 계기, 왜 했냐? 근본적인 이제 이유를 설명하자면, 왜 했냐를 심플하게 대답하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할 것 같아서 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인생에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살기가 될 수도 있고 번지점프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언젠가 무조건 타투를 하지 않을까? 뭐 인생에서 태어나서 타투? 하고 죽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가볍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딥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어쨌든 내 몸에 평생 지울 수는 있지만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뭔가 하는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행위가 나를 신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좀 어린 마음에 그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타투한 사람들 보면 어쨌든 멋있어 보인다, 이런 겉보기의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이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되게 신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웃긴 거는 오히려 타투를 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유약하고 안 좋은 마음에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아무튼 계기랑 이유는 그렇게 됐던 것 같고, 타투를 한 것을 후회하냐, 어떤 타투가 후회되는 게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타투를 한 게 후회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50대 50의 마음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꼽자면 후회된다 의 입장입니다.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도 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타투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은 후회하게 된다, 그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후회라는 게 내가 타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타투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도안, 위치, 크기에 대한 후회가 크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어차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있어서 타투를 한 번쯤은 할 거라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도안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이 잘못됐던 경우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후회가 크다. 타투가 많은 사람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타투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은 이제 제 또래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긴 하는데, 혹시 더 어린 분들이 있다면, 타투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진로를 좀 확정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물론 저는 여태까지 패션업에서만 종사했고 앞으로도 패션업에서 종사할 거고
이게 변함이 없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타투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많이 지장을 받았나 제약이 있었나 라는 걸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패션업이라는 업계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지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이 타투 때문에 아예 안 되는 직종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진짜 안 되는 직종이라 한다면 솔직히 많잖아요. 패션 빼고는 사실 다 안 좋게 보시죠? 은행원이라던가 금융계라던가 물론 안 보이는 데는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이는데 저처럼 이제 보이는데 타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승무원이라던가 좀 어린 나이에 저처럼 막 21살, 2살 이렇게 해버리면 인생의 평생에 있어서 직업을 몇 번 바꿀 수도 있고 요즘엔 평생 직장이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약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제 저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투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냐? 이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패션 업종에서 판매직, 사무직 모두 다 경험을 했는데 제약을 받았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받는다거나 이것 때문에 누가 봐도 뭔가 싫어한다거나 이런 경험은 당연히 없었는데요. 다만 면접 볼 때는 항상 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면접 때는 거의 무조건 가리고 갔고요. 항상 긴팔을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여름이다 하더라도. 다행히 이제 패션 쪽에서는 타투가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사실 안 괜찮죠. 아직도 여전히 타투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사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타투가 합법화 됐나요 이미? 그것도 매우 다행이고 좀 더 우리나라가 타투에 대해서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타투가 있는지 위치나 구상 중인 디자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자면 일단 앞으로 타투를 더 하냐 말 거냐의 질문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투를 신 지 한 3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일단 안 한 거긴 하지만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부위가 남아있어서 그 부위는 최소한 채우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위치에 하고 싶어요. 팔 안쪽 상박이 하나 있는데요. 팔 하박의 이 바깥쪽 이 부위에 옛날부터 타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위는 언젠가 하지 않을까. 제가 왼팔은 이제 꼽고 오른팔만 하고 있는데 이 오른팔을 조금 더 채우지 않을까. 여기도 하고 싶어요. 여기도 약간 나무라든지 꽃 같은 거 자연 관련된 걸로 여기도 하고 싶고요. 여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리도 왼다리만 이제 타투가 있는데 왼다리에 조그만 타투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이 정도는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도안이 좀 마음이 들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셀프로 타투 Q&A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타투를 평생 하는 액세서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손이나 이제 팔 같은 잘 보이는 데 많아가지고 내가 선택한 평생 낄 내 반지다, 내 팔찌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무언가에 쉽게 질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정말로 타투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옷이나 액세서리에 쉽게 질리는 타입이다. 그러면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타투라고 안 그럴까요? 무조건 질리게 되어 있고 저는 약간 뭘 하든지 간에 되게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되게 금방 잊어버리는 타입이어서 타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저조차도 지울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공짜로 이 부위 타투를 흔적도 없이 사라주신다 하면은 없애고 싶은 타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조건 타투는 하고 나면 후회하기 때문에 결론은 타투는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제가 Q&A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타투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서 미리 하는 타투 Q&A 정도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